안녕하세요. 34살 부천에 사는 여자입니다. 5월이 되면서 주변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새삼 3년 전에 겪은 사연이 생각나 두서없지만 적어보려 합니다. 3년 전 이맘때쯤 결혼식을 올렸었고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니 새삼 시간 가는 속도에 놀랐네요. 어릴 적 일찍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계십니다. 홀로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지 감이 오지는 않지만 엄마 노릇과 아빠 노릇을 하면서 무척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또 한성질하는 딸의 성격을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토목 기사인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다 할머니의 권유로 맞선을 보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왜 아빠 인생을 어린 내가 끼어들었는지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부탁으로 맞선에 나간 아빠를 하교하고 친구들하고 거리에서 딱 부딪히고 말았고 다른 여자가 아빠 옆에서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자 눈이 뒤집혀 아빠에게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힘이 났는지 아빠 옆에 있는 여자분을 홧김에 밀어버렸고 그분은 그대로 넘어지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출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발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뭔데? 아빠 옆에 있어? 진짜 완전 싫다.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건데? 아무리 외롭더라도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정말 없는 건 아니잖아. 하나뿐인 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엄마 보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해? 쪽팔려서 학교 가기 싫어. 완전 이상해, 아빠. 화영아, 진정하고 아빠 말 들어봐. 그렇다고 어른을 밀치면 어떡하니?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딸아이가 너무 놀랐나 봐요. 화영아, 진정하고 아빠 말 들어봐. 아빠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안 만날 거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제 다신 만날 일 없어. 아빠는 우리 화영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영아, 화가 난다고 처음 본 어른을 밀고 그러면 안 돼. 화영이가 이렇게 싫어한 줄 몰랐네. 이제 알았으니까 할머니한테도 제대로 말해놓을게. 화 풀어, 딸.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맛있는 저녁 먹고 들어가자. 고작 11살이었고 그 후로 아빠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아빠는 외롭지 않았을 텐데 철없을 때 했던 말들을 아빠는 지금까지도 가슴에 기억하고 계시는지 곁에 누군가를 두신 적이 없었고 좋은 분 있으면 만나시라고 했는데 이 나이에 누굴 만나냐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싫었던 어린 꼬마가 20여 년이 훌쩍 넘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소개할 만큼 부쩍 컸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 반을 연애한 끝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아빠에게 알려야 했지만 선뜻 아빠에게 남자친구 존재를 말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는 단둘이 살다 보니 서로 끈끈하게 챙기면서 못할 말 없이 잘 지냈는데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모든 상황이 짜증났던 전 아빠와 서먹하게 되었고 20살이 되던 해 아빠의 충격 발표로 더 이상 살갑고 다정한 딸 역할은 안 했습니다.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 일은 성인이 이제 막 된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으며 마치 아빠가 절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말 같았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땄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도로 건설부터 주상복합 건물까지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 회사에서도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었고 아빠도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언제 해외에 나가겠어? 이때 해외 나가면서 머리도 식히고 월급도 지금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딸만 허락해주면 아빠는 나가서 일해보고 싶어. 너도 이제 독립도 할 나이가 됐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니까 아빠가 마음이 조금 놓인다. 힘든 일 있으면 고모한테 많이 물어보고 우선 3년만 가서 하고 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안 될 말이지. 고모는 가족 없어? 나 신경 쓸 시간에 고모 자식들은? 지금 아빠 말 무슨 뜻으로 들리는 줄 알아? 나만 고모한테 맡기고 훌쩍 떠나겠다는 소리로밖엔 안 들려. 이제 다 키워놨다고 끝인 거야? 가족이라고는 아빠하고 나밖에 없는데 아빠가 해외 가서 살면 난 이제 누구한테 의지해? 나만 남겨두고 정말 인도에 가고 싶어? 아무리 일이 좋다지만 난 허락 못해. 돈은 이제 나도 벌고 그냥 아빠 일 쉰다고 해.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그동안 일하고 집 밖에 모르면서 살았잖아. 친구도 가까이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그땐 나도 어렸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좋아하는 자식이 어딨어. 지금은 컸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애인도 만들면서 여가도 즐기고 편히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래, 너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 좀 쉬자. 평생 일만 하다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남들은 자기 돈 들여서 여행 다니는데 아빠는 돈도 벌고 외국에서 살아도 보고 얼마나 좋아? 한국 오면 경력도 쌓이고 회사에서 숙소며 비용 다 대주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자주 한국 올 테니까 이번만은 아빠 의견 좀 들어주라. 아빠는 한국이 싫어. 그냥 잠깐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 일하면서 지내보고 싶다. 딸이 이해해줘. 아빠는 토목기사로 해외 파견 근무를 10년이 넘게 하고 계세요. 제가 성인이 돼서 홀로 독립할 수 있게 되자 돌연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했다고 알렸고 직장에 취직되자마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두 식구 사는 거라 크게 돈이 필요한 것도 없고 풍족하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빠의 충격 발표에 어안이 벙벙했죠. 아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인도네시아로 떠났으며 그 이후로 저와 아빠는 남보다 더 못한 부녀지간이 됐어요. 아빠는 매일 한 통의 전화나 문자를 남겼지만 전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독하게 버티다가 하루는 문자와 연락이 없었고 그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고 회사를 통해 겨우 알게 된 사실이 아빠가 일을 하다 건설 현장에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고 다리에 수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매일 오던 연락이 없으니 전 더 걱정이 됐었고 아빠와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쌓인 것들을 풀어냈습니다. 입원했다면서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줘? 그러고도 아빠야? 그 전에는 지겹도록 매일 문자며 전화했으면서 아빠는 정말 나를 끝까지 이기적인 딸로 만들 작정이구나. 이러니 내가 아빠를 좋아할 수가 없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짜 어떻게 된 줄만 알았다고. 아빠 잘못되면 나는 앞으로 못 살아. 내가 착한 딸도 아니었는데 효도할 기회는 주고 가야지. 이제 매일 문자랑 전화하면서 아빠 귀찮게 할 테니까 그동안 딸이 얼마나 귀찮았을지 당해봐.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래? 수술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쳤길래 수술까지 해? 거기 의료시설 좋아? 한국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이 그래? 아빠 수술했다고? 그렇게 말한 직원 누구야? 아빠가 당장 뭐라고 해야겠네. 수술도 아니야. 철이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살짝 아빠 무릎에 긁혀서 찢어졌어. 그거 깨맨 거고 그게 수술은 아니지. 여기 밥도 잘 나오고 시설도 좋아. 아무렴 아빠 같은 귀한 인재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함부로 하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아빠 정말 튼튼해. 이번에 아빠가 우리 딸 생일 선물로 좋은 거 보냈어. 20대 여자아이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한다던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생고생했다. 그런데 고작 가방인데 무슨 가격이, 아유. 아빠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매장 직원한테 묻고 또 묻고 얼마나 시간을 끌었는지. 그래서 매장 경호원이 아빠가 결제할 때까지 뒤에서 노려보더라니까. 넌 절대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런 거 사지 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그냥 가방도 이쁜 게 많던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지? 우리 딸이 예쁘게 들 거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아. 아빠는 본인이 힘들게 해외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는 비싼 가방 사는데 써도 되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은 더 좋은 데 쓰라며 아끼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살 생각을 했는지 놀랐어요. 본인은 물건을 사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제일 싼 애인도 그냥 한국에서 많고 그냥 불편하게 지내시면서 연락도 안 하는 매정한 딸한테는 왜 이렇게 막 퍼주시는지 그동안 연락을 못한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매번 부모님의 사랑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알게 되니 참 늦게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성격 같아서는 가방 필요 없이도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가방을 사기까지 아빠가 물어보며 공부하고 가격에 놀랐을 생각을 하니 차마 왜 선물했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는 말만 했으며 그 계기로 아빠와 사이가 좋아졌고 아빠는 차가운 딸의 마음이 녹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슴없이 부탁을 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음식을 택배로 보내라는 것이었고 1년이 넘게 해외에 있는 아빠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으니 얼마나 한국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그 후로 아빠는 해외에서 살이 찌고 전 인도로 보내는 택배 싸기 달인이 되었습니다. 20대는 그렇게 아빠와 티격태격하며 보냈고 어느덧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시기가 왔네요.
그쯤에 제 곁에 있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아빠에게 영상통화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해줬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셨지만 점점 회사에서 맡으시는 직책들이 많으셨고 아빠는 결혼 날짜가 잡히면 그 주에 시간을 몰아서 빼신다 하시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와 예비 신랑에게 미안해했어요. 이런 사정을 아시는 예비 시부모님들은 배려를 해줬고 상견례는 영상통화로 하기로 했으며 오히려 아빠 없이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절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인자하셨고 딸이 없으시다며 절 딸같이 대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찾아간 날은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이란 게 어떤 건지 알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는 절 보시고는 그 후로 어머님은 밑반찬을 남편을 통해 보내와 주셨고 항상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것밖에 못 해준다고 아쉬워하셨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아빠에게 알렸는데 아빠는 결혼 일주일 전에 도착하실 수 있고 2주의 시간을 빼겠다고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나오셔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시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크게 시간을 빼신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드디어 아빠가 오시는 날 예비 신랑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으며 처음으로 두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가 됐어요. 아빠는 진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진호 씨 역시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아빠와 함께 일주일 일한 시간을 있어주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 당일날 보기로 하고 진호 씨의 제안으로 강원도에 펜션을 잡아 놀고 오니 아빠와 진호 씨가 무척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족이라는 게 새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거구나 느낄 수 있었으며 어느덧 순식간에 결혼 당일이 왔습니다. 아빠는 떨리는지 그 전날 밤 한숨도 못 잔 얼굴처럼 푸석했고 손에 땀이 흥건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손에 데일밴드가 붙여 있자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대답을 안 해주셨고 나중에 신랑한테 물어보니 아침부터 아빠가 신랑에게 손에 붙이는 밴드가 있냐며 물었대요. 신랑은 친구를 통해 편의점에서 밴드를 사다 드렸다고 했고 그 밴드를 본인 손에 붙이시길래 신랑이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고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식장에 올라가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손이 울퉁불퉁하고 찢어진 데가 있어서 우리 딸 예쁜 드레스 입고 처음 잡는 손인데 내 손이 너무 엉망이어서 피라도 묻으면 안 되지. 오늘같이 좋은 날. 그래서 밴드라도 붙여서 가려볼까 하고 붙이는 건데 너무 티나나? 아빠의 작은 배려와 사랑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고 신부 대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아빠와 시부모님이 모이셨고 두 분이서 가까이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악수를 청하는 시부의 손을 넋놓고 바라만 보셨고 제가 아빠의 어깨를 툭툭 치자 그제서야 아빠가 가서 살며 아빠가 아무렴 아빠 같은 귀한 가족 사진을 찍고 드디어 식을 시작하는 안내 소리가 들렸고 아빠와 나란히 식장 입구에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아빠의 밴드가 만져져서 또 한 번 울컥할 뻔했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고 아빠와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했고 뒤따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직원분께 사회자에게 5분만 시간을 끌어달라며 전해달라 했고,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회자와 직원은 혼자 입장하라며 재촉했어요. 하지만 혼자 식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아빠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어두웠던 예식장 안이 완전히 정전이 됐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식장은 난리 시장통이 되었고, 사회자의 진정시키는 안내 멘트가 나왔지만 하객들은 뒤엉키며 식장 안을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안 가려고 버티는데 손을 잡는 순간 밴드의 촉감이 느껴졌고, 아빠의 손인 줄 알자 서슴없이 손의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는 지하에 있는 차로 절 안내하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빠에게 물었지만 그렇게 단호한 아빠의 표정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빠가 차를 몰고 온 곳은 엄마 산소였고, 긴장이 풀렸는지 엄마를 보자 땅에 주저앉아 묘를 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빠를 바라보는데, 아빠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자 소름이 돋고 말았고, 도저히 시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금 우리가 딱 그러네. 여보, 내가 방금 누굴 본 줄 알아? 내가 미쳤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화영이를 시집 보낼 생각을 했다니. 그 사람들은 똑같더라고. 근데 아마 나는 얼굴도 까맣고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본 것 같아. 당신하고 우리 둘째를 죽인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것도 우리 화영이 시부모님으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며 살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죽여놓고 웃으면서 태연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불화가 치밀어서 그 식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때 이후로 다시는 마주치질 않길 바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 화영이 시부모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 도저히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화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식장 안을 다 정전시켜버렸네. 여보, 나도 데려가. 화영아, 이제 어쩜 좋니?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의 자식을 사랑한 거야?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널 거기서 빼내와야 했어.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시부모님들 아시는 분이셔? 왜 진우 씨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들어? 아빠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섬뜩했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7살 때쯤 둘째가 생겼고 엄마는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을 생각해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개모임을 했으며 2천만 원 개에 매달 100만 원을 내는 개모임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쓰지 않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엄마는 열심히 개를 부었다고 했고 둘째가 태어나기 막달에 개돈을 받을 차례가 왔었대요. 엄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개주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되지 않고 개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엄마의 전화를 피하자 엄마는 그때부터 자신이 임산부인지 모르고 밤낮으로 개주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빠가 처음에 하지 말라며 말렸었던 적이 있어서 개돈을 떼인 사실을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했으며 결국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함께 개주를 찾는데 개주의 집에서 진우 씨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고 엄마와 아빠는 진우 씨 어머니에게 개주 어딨냐며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 자신이 개주 집에서 나와놓고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고 아빠는 경찰을 불러 개주의 집을 열고 들어갔지만 정말 개주는 없었습니다. 봐봐요. 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나도 캣돈 떼어서 온 거라니까. 내가 집 비번을 알아서 혹시나 하고 개주가 있는지 보러 온 것 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어린 엄마,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초반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도 개주 잡으러 온 거니까 이건 나요. 경찰 아저씨, 나 피해자니까 집에 가도 되죠? 그럼 개모임 하셨던 사람들 연락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겁니까? 모여서 고소라도 해야죠. 우리 아내 개주 잡는다고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녀요. 다음 달이면 애도 나오는데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개주랑 친구분이셨다면서요. 짐작 가는 거 없으시면 이거 고소해서 재산 압류라도 걸어야죠. 피해자라면서요. 분하지도 않아요.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막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세요? 아이고, 내가 친구를 어떻게 고소해요? 나도 피해자인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모임 사람들은 나도 다 몰라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쩌나. 어린 엄마가 안타깝겠지만 어쩌겠어. 고소한다고 해도 초범이고 이게 다 자기 재산으로 해놨겠어? 가족들 명의로 돌려놨겠지. 그리고 이혼했으면 끝이야. 돈 못 찾아. 그냥 불우이웃 도왔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게 산모한테도 아저씨한테도 좋지 않겠어? 고소하면 뭐해? 어차피 집행유예야. 재판하면서 힘 다 빼느니 어린 엄마가 그냥 포기해. 내 말이 맞다니까. 난 바빠서 이만 가요. 두 분이서 짰죠? 같이 제 갯돈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그날 개모임 하면서 언니가 그랬어. 두 사람이 어느 날부터 너무 친하다고. 개주 옆에 딱 붙어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핸드폰 줘봐요. 분명 최근 통화에 개주랑 통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돈 부은 게 얼만데 고소를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친구고 뭐고 당장 고소한다고 나와야 할 판인데 엄청 수상하네요. 아유, 어린 엄마야.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죽겠지만 난 그 돈 없어도 살거든. 행패 부릴 거면 개주 찾아서 해. 괜히 재수없게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개주집 한번 찾아왔다가 이게 무슨 그렇게 시모가 간 후 엄마는 그날 밤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뱃속의 아이는 살려보려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해요.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아파서 돌아가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예비 시모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고 당장 시모에게 달려가 엄마에게 막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아빠의 입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데 개모임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장례식장에 왔고
모든 걸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아빠는 대송통곡하며 경찰과 변호사를 찾아가 계주와 시모를 법적인 둘레 안에서 죄를 받게 해주려 했지만 당사자인 아내가 죽었고 법은 엄마 편이 아니었고 가슴에 묻었다고 했네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그 사람들은 봤으니 아빠는 분노가 극에 달했죠. 어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계모임 사람들 설득해서 고소하자고 해봤는데 도대체 얼마나 갯돈들을 받았길래 이뽕 끝 안 해요. 저한테도 2천 주고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계모임 다시 들라면서 연락 왔었어요. 소문으로는 그때 친했다는 그분하고 계주하고 둘이 짜서 현진이 갯돈 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서 나눴다고 몇몇 걔 언니들은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모임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고소를 하면 받은 돈 돌려줘야 할까봐 다들 쉬쉬하네요. 현진이만 못 받았거든요. 저도 할 말 없죠. 옆에서 아무 힘도 못 댔는데 만삭인 사람이 작정하고 나쁜 사람들 쫓아다닌다고 큰 난리를 쳤으니 현진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애는 또 무슨 죄야? 착해서 남 싫은 소리도 못하는 아인데 뭐라 위로의 말도 못 꺼내겠어요. 현진이가 마음도 어리고 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사람이 무섭네요. 아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아빠는 20년도 지난 옛날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빠의 분노와 억울함이 저에게까지 다가왔고 아빠와 이대로만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식장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빠가 제 손을 잡고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말에 화를 냈고 차를 몰고 식장으로 갔어요. 내가 이 결혼을 막는 이유는 지난 과거 때문이야. 화영아, 진호가 마음에 걸린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도 그걸 바랄 테고.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네가 좋다면 진우랑 결혼해라. 아빠,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랑 같은 거 없어도 돼. 그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은 평생 가잖아. 나 결혼 안 해. 누구 때문에 내가 엄마랑 동생을 잃었는데. 식장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었으며 저를 기다리는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걸어가면서 어떻게 엄마의 복수를 해줘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 돈으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영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옷은 이게 다 뭐고? 그나저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니? 세상에 누가 배전실에 들어가서 전선을 모두 끊어놨다고 하는데 화영이 너는 진작 가는 사람 없니? 세상에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없어져서 누가 데려가기라도 한 줄 알았잖니?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별일 없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경찰을 불러야 하나 생각했었어. 당신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이현진이라는 이름 아세요? 옛날에 같은 동네 사시면서 현진아 하시면서 불렀다는데 기억해 보세요. 안 그럼 죽은 현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아들까지 잘 낳아서 장가도 가고 며느리도 볼 뻔하고 손주까지 봤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현진 씨는 그러지 못해요. 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단 말 아세요? 내가 무심코 했던 지난 행동들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26년 전 개주랑 짜고 개돈 안 준 적 있죠? 지금 와서 그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 현진 씨는 그 돈 때문에 죽었어요. 그 돈이 우리 엄마 미래였고 우리 가족 희망이었는데 개주랑 짜고 개돈 해먹으니까 부자 되셨어요? 솔직히 진호 씨가 집 팔 돈도 없어서 제가 보탠 거 아세요? 사람도 세상 떠나게 한 마당에 도대체 어떻게 살면 아들 장가 갈 때 집 한 채도 못 해줘요? 그럴 바엔 그냥 정직하게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엄마 나랑 옆에서 사진도 찍고 예쁜 드레스 입은 내 모습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 뱃속에 아이 있었던 건 아시죠? 죄책감이라는 거 못 느끼며 사셨겠지만 앞으로 똑바로 기억하시면서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진호 씨, 우리 이 결혼 못해. 안 할 거야. 혹시라도 당신 어머님이 거짓말로 이야기할까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결혼을 못하는지 다 말할게. 당신 어머님하고 개주랑 사기를 쳐서 우리 엄마 개돈 나눠 가진 것 때문에 그 충격으로 엄마랑 동생이 죽었어.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고 하늘에 감사할 뿐이야. 결혼을 안 했으니 축의금을 못 받겠네. 아들 장가 보내서 축의금으로 목돈 좀 챙기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당신 며느리 못 보게 할 거니까. 진호 씨도 사람이면 엄마가 한 짓 용서하면 안 돼. 그때 일은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며 사과하마. 네 시애미도 한동안 알았었어. 자기 탓 같다면서 꿈에도 나온다고 말이야.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건 후회도 소용없겠지.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집 앞까지 찾아가면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잖아요. 제 아내 그때 만삭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를 문전박대 하시더니 꿈에도 몰랐네요. 개주랑 같은 부류인걸요.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이런다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도 아닌데. 아빠 말처럼 아무리 여기서 누구 잘못이냐 따지고 어떤 변명을 해도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죠. 그나마 이 결혼이 이렇게 끝난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시모가 야속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을 거라며 스스로 저를 위안 삼았던 것 같아요.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좀 더 컸고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개돈 잃을 수 있고 괜찮다고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엄마는 시모의 거친 말들과 행동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그 바람에 평생을 혼자 사셨고 엄마의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 일에만 매진하면서 해외 근무까지 한 거였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집안과 엮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진호 씨는 회사를 옮겼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 의절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쪽 집안이 그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고 또 어쩔 땐 후련하고 더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빠는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 근무는 나가시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저와 함께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남은 가족이 잘 사는 모습 보이는 게 하늘에 계신 엄마에 대한 효도인 것 같아 열심히 살려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나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나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된 거지 라기보다는 내가 했던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나 뒤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